정도 강력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입니다. 발상의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입니다. 9월 8일 토요일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인 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결과 피올레는 조기 때 모습은 X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성을 만났고 그래서 1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배고픈 최원주 기수가 이 마트를 가지고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성을 다한 마트이고요. 시우만 러블리오트는 좋아요. 지난번 경주에 늦바로 나면서 고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보여줄 거는 있는 마트입니다. 상당히 고가에 돌지된 마트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그 케이스를 꼬였던 것을 다비드 기수가 만회해줄 겁니다. 12를 놓고 1번 주요. 라우진 1번, 12번, 11번. 목요일. 오늘 지금 목요일인데 비 와요. 금요일 날은 고친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죠. 한국 경마의 축제죠. 상금 많이 주고 외국말도 불러다 놓고 우리 상금 많이 주니까 니들 와서 돈 벌어. 뭐 그런 축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있을까요? 근데 항상 홍보가 좀 덜 되고 뭐 나름대로는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매번 코리안컵이 열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마사회가 그런 걸 좀 더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유명 가수도 좀 부르고 야, 방탄소년단 한번 오면은 난리 나지 않겠어? 하다못해 방탄소년단은 아니더라도 아이돌 그룹 조금 저가인 애들 불러다가 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할까 이런 생각 좀 들고. 근데 뭐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오늘 코리안컵 추첨을 하는데 작년에 호텔에서 했잖아요. 거창하게 호텔에 가서 이제 뭐 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올해는 예시장 한마대 경마 서울경마공원 그 수상하는 데서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쓰라뜨기 문제 돈 낭비하지 말자 뭐 그런 식인 건가요? 그런데 돈 안 쓰면 어디서 쓰나 돈을?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취재를 들어갔지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마 투표장에서 뭐 추첨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부 다 뭐 나가 있 뭐예요? 결승선 통과한 그 지점에 가 있으니 별로 어수선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코리안컵은 시행이 됩니다. 1200m와 1800m로 펼쳐지고요. 좀 이제 안고 빠진 찐빵처럼 일요일 경마에서 펼쳐지는데 뭐 그 자세한 내막들은 일요일 경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부터가 중앙경마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더 경마를 하고 추석 휴장기를 가집니다. 정말 이렇게 올로 전 경마장이 다 쉬는 경주는 명절밖에 없죠. 추석 한 주간의 꿀같은 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쉬는 날도 돈 있어야지 쉬는 거지. 뭐 돈 없으면 뭐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한대건이가 반드시 좀 이겨서 여러분들한테 얼굴 좀 빳빳이 세우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좀 많이 꼬여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많이 꼬일 것 같아요. 출전 수가 좀 몰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경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싸우기 위한 전투 자금을 만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의외로 편성은 한대건이 좋아하는 쪽으로 좀 많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심 이번 주에 돈 좀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기대치가 딴 때보다는 좀 한껏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적으로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편성도 재미있고 오늘 취재 들어갔는데 좋은 내용들도 많아서 취재 들어간 내용의 한 50%만 들어와도 우리는 한 2구라 정도는 보장을 받지 않을까. 그것도 배당으로
좋은 내용들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한대건의 문자 정보나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얄밉게 하니까 나도 얄밉게 하는 거야. 신청하십시오. 무통장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 예상도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방송에서 솔직하지는 않으려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 컨셉이 얄미운 컨셉인가? 오늘 좀 그런 컨셉으로 좀 한번 가보려고. 근데 제가 성격이 말하다 보면 다 하게 돼요. 저를 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방송 경주정에 풀다 보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질러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고배당 마필도 뭐 세븐즈럭도 다 잡아드렸고. 여러분들 제 방송만 봐도요. 한 3구라는 합니다. 뭐 50배짜리, 70배짜리도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참고들 잘 하셔서. 항상 말씀드리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개새끼면 개새끼라고 좀 표현을 하십시오. 뭐 고맙다고 그런 자락 쓰는 사람이 없어? 참. 언제까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길만 가면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저도 성과가 나오겠죠. 자, 토요일 한대거래 승부처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2경주, 6경주, 9경주, 12경주, 26, 9, 12. 9경주가 더 박아가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네. 이게 몸이 점점 못 따라주는 것 같아. 오늘 항상 요즘 보면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을 먹는 것 같아. 이러다 약물 중독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1경주입니다. 근데 왜 이러지? 멍하네.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1마리 앞에 일고요. 일단은 깝깝하죠. 뭐 PDF 딱 바닥 펼쳐놓고 나서 1경주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던 눈에 보이는 마필은 있어요. 사실 3번, 2번마 파켓이라는 마필과 실물 서핑 포인트 두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도 최저 배당이 될 여지가 높죠. 근데 이 두 마필이 다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물론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번마 파켓이나 실물 서핑 포인트가 최근 경주에 띄워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원체 부진형들 마필들 틈에서 꾸역꾸역 걸음을 보여줬고 그 걸음 자체가 뭐 아주 좋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깨질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파켓은 사실 올라오는 마필들이 원체 없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6등급에서도 거의 뭐 부진형 마필들 거기서 이제 한 발을 쓴 거라서 게이트의 조건이 2번 게이트고 또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다는 조건상으로 본다면은 저는 실버 서핑 포인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2번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지만 뭐 깨져도 할 말은 없고요. 실버 서핑 포인트는 7월 7일 경주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질병이 있긴 했지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이먼 마방이 지금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죠. 조교를 하지 않죠, 주로 조교를. 주로 조교를 하지 않고 수영 조교 위주로 하면서 주로 나오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사실. 정말 말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고서 뭐 상금은 다 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참 깝깝한 일이죠. 보이질 않으니까 뭐 마필을 계속 안쪽에서만 조교를 하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뭐 사이먼 조교사가 뭐 인터뷰를 해주는 조교사도 아니고 깝깝하긴 합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2번과 11번이 좀 돋보이는 마필일 수 있는데 워낙에 부진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깨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봅니다. 자, 1번과 스트라이트업은 좀 둔하죠. 주행검사 모습 보면 많이 둔하고 연습 주행을 할 때에도 다소 좀 둔한 모습. 근데 이게 채찍에 대한 반응이 의외로 괜찮았기 때문에 게이트가 1번 조건이에요. 발주가 좀 안 될 여지는 있지만 차분하게 안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선위권이나 중위권 정도에서 포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변을 낼 수 있습니다. 1번마 스트라이트업은 데뷔전을 치는 마피팅 하지만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번 골드스탁은 매번 팔리죠. 이거 뭐 인기마가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나 기회입니다. 뭐 계속 꾸준하게 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나면 김효정 기수는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마필이에요. 걸음 자체가 워낙에 잘 나오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매경주 최선을 다해 타겠죠. 오마 스칼렛 퍼펙트는 뭐 발주가 이렇게 느린 마필은 아닌데 입상을 할 때의 걸음과 지난 8월 12일 경주 때의 걸음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문성혁 기수에 많아서 5kg 감량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성혁 기수는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 이건 제가 문성혁 기수와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봤던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에 신인 기수고 경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완벽하게 문성혁이라는 틀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서 지난주에는 성적이 괜찮았어요. 문성혁 기수가. 과연 이번 주에도 감량의 혜택을 한번 살려서 끝걸음 한번 살려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2번, 11번의 막건도 아예 무시는 할 수 없지만 1번, 4번, 5번 이 세 마필의 변수의 요인도 분명히 염두에 둬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녹록한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을 논다면 이번 파켓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게이트가 안쪽이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자, 설금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000m고요. 10마리 아필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요거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에도 내심 자신을 했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성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 실수는 없다. 정말 의지도 똘똘 뭉쳐있고 마필의 상태도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마필. 한마디로 쌍대가리 마필이 이번 경주에 있다. 믿을 수 있는 99.9% 확신할 수 있는 한대건이가 대가리로 놓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강력하게 한번 세워놓고요. 후차권 한 방으로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 일단 대가리는 왔다고 보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충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필, 현장에서 음성 정보나 문자로 말씀드리는 그 대가리 마필은 왔다고 보고요. 후차권에서는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변수까지도 한대건은 정리하겠다. 첫 번째 메인 스포츠예요. 쌍대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왔다. 이런 마필 한 마리 놓고 그 마필은 무조건 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후차권에서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컨디션 점검한 다음에 주력 한방 맞건은 어떤 맞건이냐. 쌍조사. 네, 쌍승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금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000m고요. 11마리 마필들. 신마죠. 예. 기존에 떴던 마필들 뭐 사오면 적토비마를 제외하고 뭐 파레시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신마예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오는 신마들이 주행검사에서 월등했다 이런 마필들은 전부 일요일 경마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나오는 신마들은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모습도 이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이 말이 뛰겠나 선행 가겠나 이러한 좀 반신반의했던 마필들로만 편성이 짜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만 살펴본다면 가장 좋은 마필이 7번 바람을 그리다예요. 제가 다나카 기수를 오늘 취재를 했는데 통역도 있었고 다나카 기수가 맨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다나카 기수가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뭐 물어봤었는데 이 바람을 그리다를 평가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더라. 베리굿. 영어로 말하면 베리굿이죠. 간단하게 베리굿이라고 했는데 통역 친구가 있어서 통역 친구한테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사실 주행검사 때의 바람을 그리다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22조 이 안병기 조교사가 주행검사를 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안병기 조교사의 내가 안병기 조교사를 만나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22조의 주행검사 받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실전에 응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직접 조교해봤던 단학가 기수의 느낌으로는 칠번 바람을 그리다가 상당히 좋은 상태의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전으로 뛰어보지 않고 주행검사를 하고 나서 데뷔전이니까 제가 그냥 쌍대가리예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조교해봤던 기수는 내용상으로 본다면 바람을 그리다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전개상으로 보더라도 딱 부러지는 능력마가 없어요. 그래서 7번 바람을 그리다는 당연히 좋다잖아. 믿어봐야지 뭐 10만대. 단학가 기수가 제가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까고 없는 그런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외국 기술이 그렇지 않은 기술이 참 많아요. 보면 우리 서울경마장의 다른 기수들은 말이 통하는 한국 기수들은 까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구라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외국 기수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한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7번 바람고장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1번, 2번은 아니고 3번도 3번만 트라이선더는 아마 인기말일 것 같은데 이게 불합격될 때 보면 발주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뭐 불합격 처분을 많이 받았고 따라가서는 답 없어요. 그냥 지난 7월 27일 경주에 그때 당시에도 발주가 빠르지 않았죠. 심하게 밀어 제끼면서 중속으로 선행을 나서니까는 마필이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얘가 선행을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빠르다기보다는 중속으로 가는 마필이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제 선행을 낙하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게이트가 조건이 좋으니까. 아예 무시는 못하겠지만, 이 깽판 칠라하고 덤비는 마필들이 이걸 선행을 넘어가 버리면, 의외로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3번 적토비만은, 약간 들리죠, 말이 이제 계속 주행할 때 보면은. 하지만 실전을 치러봤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5번 마하선더는 발주기타는 매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조교 때 모습은 좀 나아진 느낌이 있고. 심승태 조교사도 만나보고, 김종준 기수도 만나봤는데, 약간 기대치가 있는 눈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사실. 주행검사 모습이 어느 한 마필이 좀 돋보였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 근데 이거는 주행검사 모습은 다 어리버리해. 근데 이걸 갖다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교사나 마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나오는 그 신마들이 주행검사 모습이 다들 좋지 않았고 능력들이 뛰어가지 않다는 거를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욕심을 내볼만 하잖아. 상금을 3천만 원 주는데. 그죠? 다들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필 중에서는 뭐 10번 미스터 히어로? 이게 의외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10번 게이트에서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경주는 신마대 경주잖아요. 무장공략을 할 수 없는 경주인데 일단은 3번, 4번, 5번, 7번 그 중에서는 7번 바람을 그리다를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놓고 해볼 생각이에요. 그 안에서 3번, 4번, 5번, 7번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10번 미스터 히어로는 고배당 막권으로 한번 7번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만원 뛰어야지 않아요. 10만원 뭐 뛰어봐야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급 취재 내용을 들을 수 없는데 한국마사회에서 취재기자들을 조심하라고 음성정보에서 기수나 뭐 조교사 이름 언급하지 말아라. 공문이 내려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열심히 까들고 있습니다. 어디가 듣지를 못하는데 저는 실명 단학가 기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돈 안 받고 공개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말이 잘 뛰고 못 뛰고는 뭐 실제로 치러봐야지 아는 거니까. 근데 조교의 내용은 괜찮으니까 만약에 바람을 그리다가 입상에 실패했어 이번에 그럼 다음에까지는 노려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좋았으니까 뭐 10만이니까 모래 쳐맞고 뭐 이게 못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거는 한대건이 저 새끼가 새벽과랑 맞아가면서 취재 들어가서 좋다고 듣고 와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까지는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듣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내 방송이니까 들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정말 고마워야 돼. 고마워할 줄도 모르면서. 나는 뭐 내가 운동정보 팔고 문자정보 팔아갖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방송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는데 나는 그거 다 까주잖아 또 계속.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고요. 1600m 9마리 마필들. 문제는 7번가 독도직이죠. 예. 아, 요즘 송문길 조교사님도 조규모님도 그렇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래요. 구절이 안 좋았죠. 예. 구절이 안 좋아서 능력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휴양을 했어요. 그게 좀 문제인데 상대가 없어. 너무 상대가 없어. 지금 독도직은 웬만하면 올 것 같은데 조교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리가 안 좋은 마필은 이렇게 조교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표현하는 걸 보면 듣잖아요. 표현하는 걸 이렇게 조교사도 얘기하고 조교모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걸 보면 뭔가 찝찝해. 근데 말은 못하겠고 진짜 좀 찝찝해. 능력이 워낙에 좋으면 아니니까 오겠지 뭐. 지금 독도직이 휴양을 따더라도 어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메가이트가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바깥으로 기대죠. 그 바깥으로 기대는 게 좀 심하죠. 그 반복적인 주행 불량으로 인해서 메가이트는 다시 한번 주행 지원을 받고 두 번의 주행 검사를 받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주행 검사 받을 때 보면은 계속 이제 나가려는 말을 제어하고 있어서 이런 날들은 사실 기수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겁이 나죠. 여차한 순간에 뭐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골로 가는 거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없고요. 이런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마피들은 사실 제가 추천을 잘 안 해드리죠. 사실 이런 악벽 있는 마피들은 언제 그렇게 튈지 모르니까 거기서 잘 타면은 또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는 10원짜리 좀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올 수는 있지만 메가이트가 이게 걸음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계속 바깥쪽으로 나는 시와 뭐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타서 그렇지 직선 구간에서의 끝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탄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애매하죠. 이번 아워캣은 지난번에 원체 빠른 마필들을 만나서 전개 자체가 꼬였고요. 안쪽이라고 한다면은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 마필도 악벽이 좀 심하죠. 사코너 전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악벽이 심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성혁이가 뭐 지금 세 번째 타고 있으니까 얘도 뭐 짱구가 아닌 이상 좀 알겠지 뭐 바보야. 2억짜리에 33주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주도 그렇고 조개사도 그렇고 변화가 크지 않고 선행 가겠죠. 순발이 상당히 좋으니까 와도 할 말은 없는데 너무 못 뛰어 말이 뭐 앵간히 못 뛰어야지 이건 뭐. 그때는 뭐 선행을 못 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선행 가면 또 몰라. 애매해. 3번 천하영국은 한 발이 있고요. IM스타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의외로 끝걸음이 차가 나오고 있어요. 좀 회복세라가 좀 보여줘서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흥바람은 맛이 간 것 같아 말이. 제정신이 아니야. 7번 독도지기는 뭐 검도는 대봐야겠죠.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9번 엘카가 지난번 경주 때 꼴찌라죠. 인기를 팔리고 그 이후 구절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쪽이 좀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장추열 기수 제가 오늘 장추열 기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열이를 만났을 때는 이번 주에 기승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몸이 다 난 건지는 좀 애매하긴 하네. 내가 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워낙에 마방에서 러브콜을 하니까는 갑자기 나온 건지 장추열이가 좀 애매해요. 근데 엘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2번, 4번, 5번. 약간 좀 덜 팔리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 좀 관심을 갖고, 받친다면은 인기권 중에서는 9번만 엘카. 이거 한 마리 정도만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가? 네, 7번 놓고 2번, 4번, 5번. 터져버려라, 씨. 휴양마를 맞고는 얼마나 사겠어. 뭐 1000만원 살 거야, 1억 살 거야. 적당히 사면 되지 뭐. 승부경주에서 이빨이 사. 승부경주에서 나와있으니까.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7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돋보이는 마필은 3번 창성 럭키. 사실 별거 없는 마필인데 정말 개편성에서 이렇게 뛰는 건데
뭐 개편성을 다시 만났으니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뭐 입상의 한 자리는 한번 창성 럭키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말이 너무 안 띕니다. 못 뛰는 말들이라서 1번은 아닌 것 같고, 이번 라이징 피스는 의외로 꾸역꾸역 올라가요. 2차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끝걸음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게이트가 2번이라서 이 창성 럭키도 이렇게 빠른 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라이징 피스가 좀 몰고 나가서 자리만 잘 잡는다면은 기습발이 있으니까, 2차로 기수 능력이 있으니까 뭐 말은 별거 없는데 얼레벌레 타고 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번 스페로는 항상 그래요. 뭐 그냥 결정력이 좋은 말도 아니고 또 팔리는데 뭐 말 자체가 능력이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옴 하드 프린세스는 매번 그만큼을 뛰죠. 경도거리를 1300 늘렸다는 부분이 변수긴 하지만 1200에서 1분 16초대를 유지하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하니까 한 발에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6번과 금빛 사냥도 마찬가지 맥락. 이 마필은 그냥 추입형입니다. 그냥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에 쓰는 마필인데 워낙에 똥말 편성이니까 혹시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3번 놓고 뭐 2번, 4번, 5번, 6번 다 가서는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방 막권으로 때리고 많이 맞히면 3복, 아니면 한 방 더 맞히는 딱 두 방의 막권으로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번, 4번, 5번, 6번 말씀을 드리는데 3번을 놓고 하되 현장에서 이거는 주력 한방 막권만 공략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고, 뭐 똥맞으니까 현장 컨셉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주력 한방 막권 3번은 놓고 하되 한방 막권을 찾아드리는 경주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상금은 6경주입니다. 지금 6경주부터 이제 특별 경주에 들어가서 상금이 좀 있어요. 무슨 뭐 HJ 뭐 어쩌고 되게 많아, 기름이. 신경 안 쓰겠습니다. 능력대로 보고 싶고요. 다들 욕심은 나죠. 상금 더 주니까, 코리안컵 한다고 상금 더 주니까, 교류 경주라서 욕심들은 내볼만 한데, 말들은 그렇게 베스트의 컨디션인가 이런 조금 의심이 들어요, 사실. 일단 1번 야오스마트캣과 클린업특크 이 두 마리는 50조에 동반 출전시켰어요. 박재호 주구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다들 뭐 나쁘지 않대요. 뭐 좀 얼렁얼렁 얘기하는데 이게 좀 약점들이 있죠. 야오스마트캣은 뭐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 선행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5번마 무사, 6번마 글로벌 뱅크, 8마 컴플리트 수입 이러한 나피들이 선두권에서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야오스마트캣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건 압박이 심해요. 근데 얘가 조금 압박이 심하면 좀 들뜨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57kg의 중량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페이스 유지를 할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3마 칼리오페는 장출 기수의 57kg 이것도 선행할 수 있죠. 순발력이 빨라서. 추열이를 못 믿겠어. 정상 컨디션인 거 아닌가. 3번 대승비번 승급전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선두권의 박치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승비법처럼 그냥 얼레벌레 차분하게 타고 가다가 한 발을 딱 쓰는 마필이 의외로 유리할 수 있어요. 3번 대승비법 살려놓으시고. 글로벌 뱅크는 1,400은 아닌 것 같은데. 이 8마 컴플리트 수입도 데뷔할 당시에 명마라고 정말 너무 좋은 인상을 줘서 유승환 기수도 그렇고 심승태 조교사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었죠. 근데 뭐 오전 동안에 3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을 한 걸 보면 뭐 능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1,400을 처음 뛰면서 강토마에 워낙 강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끝걸음 자체가 아주 뭐 여유가 있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약간 무뎌지는 느낌? 지금 56kg까지 중량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약간 찝찝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따라가는 전기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도 뭐 선행을 뭐 쉽게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1번이나 5번이 좀 빠르기 때문에 6번도 빠르고 또 다시 따라가는 전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어떨지. 뭐 심스태조 교사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갤럭시 파워의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죠. 근데 이게 지난번 경주 이후에 질병이 있다 보니까 이게 깝깝한 거고요. 페네트로도 다리가 계속 안 좋은 마필인데 좀 쥐어짜는 듯이 왔고, 그나마 시즌 원더풀 챔피언이 별 능력이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 뛰는 걸음을 보면 얘는 걸음이 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또 컨디션 자체도 상승세고. 그래서 다른 마필들이 전개 조건이라든가 뭐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 꾸준하게 뛰어주는 신뭐 원더풀 챔피언이 그래서 충막감으로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800m를 소화한 14호마 클린업 특급 역시 뭐 능력마로서 그런 걸 보여줬는데 얘도 지난번 경주 이후에 질병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찝찝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린업 특급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뭐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있는데 안 될 건 없는데 이 관절염이 있던 앞이다 보니까 아무리 1400으로 거리를 줄였다 하더라도 뭐 거리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찝찝한 맛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금마 6경주는 제가 언급을 드렸던 뭐 4번, 뭐 8번, 9번, 뭐 10번, 뭐 14번 이런 나피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원더풀 챔피언을 놓고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약점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과연 다리 상태들이 온전한가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원더풀 챔피언 이거 놓고 하는데 상마 대승비법까지는 무조건 안고 가겠습니다. 12번, 4번 맞고는 기본 안고 가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3마 클린업 특급이라든가 뭐 9마 갤럭시 파워, 8마 컴플리트 워낙에 능력들이 좋은 마필들이니까 어떻게 어떤 말은 버리고 어떤 말은 안고 갈 건지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금마 7경주입니다. 14마리 앞에 주장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녹화할 때 처음에 6경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착각이 나옵니다. 고치시면 되죠, 뭐. 7경주가 승부처예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역시나 뭐 상금 많이 주는 경주고, 데뷔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다라고 정말 세간의 주목도 받았었고 마방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걸음이 너무 안 나와주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말을 못해서 지금 버벅거리는 건데 아마 이게 인기마긴 한데 약간 덜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준 걸음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아. 그건 내용을 몰랐을 때의 얘기고 이번 경주의 내용상으로 좋은 마필은 딱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딱 2마리가 한대간에 한방마건이에요. 사실. 근데 뭐 내가 얘기만 하면은 뭐 그냥 내 음성을 뭘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약간은 덜덜하게 팔리는 마필을 한대간에 충분히 놓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난잡하게 팔릴 여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전 주수 14마리고 상금 많이 주잖아요. 저마다 욕심을 낸다고. 또 나름대로는 또 뭐 지난번에 잘 뛰었다고 우승했다고 팔리는 놈들부터 시작해서 뭐 연승해서 팔리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얽히고 설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대건의 이 취재 능력 취재 능력으로만 봤을 때의 내용 좋았던 마필은 딱 2마리입니다. 그 마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마필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번 7경주는 4,500원? 네, 내 음성 정보 한 번 들으면 4,500원, 4,000원만 하는데 그 돈 아깝지 않을 거예요. 기대해 보십시오.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금마 8경주입니다. 현도로 1800m고요. 8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이거는 조금 우열이 드러났죠. 근데 정말 박빙인 것 같습니다. 일반 마스크는 사실 뭐 지난번에 대상경주 이후에 절치부심했죠. 좀 아쉬움도 많이 남았고 6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인데 사실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부종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찬호 기수한테 물어봤는데 좋아요. 이찬호 기수가 처음 타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이찬호 기수가 처음 타는데 처음 타는 말을 좀 물어봐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냐 질병도 있고 했었는데 능력이 좋은 마필이잖아요 마스크가. 당연히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찬호 기수거든요.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 이번 2K도 안 좋았죠. 8월 중순에 산통이 한번 있었고 열사병도 있어서 열사병 있는 말들이 잘 못 뛰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고 회복세에 들어갔는데 얘가 최근에 선행을 나가서 안 잡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스크나 초인마는 대상경주에서 잔뼈가 굵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2K가 과연 이렇게 선행을 가서 손쉽게 이 마필을 따돌릴 수 있을까? 두 마필 다 감량을 받았잖아요. 얘는 57이고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3번 스트롱로드는 강급이 되긴 했지만은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요. 나스카 프린스는 상대가 강한 느낌이고 울트라 로켓은 부담량 6kg 올라가서 57kg예요. 뭐 능력은 안 되진 않지만 부담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고 구통사도 마찬가지로 외곽에다 감아서 나오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부담량이 높다는 게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1번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놓고 하는데 3번 초인마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2K라든가 뭐 7번 울트라 로켓, 8번 구통사 이런 마필들 중에서 방어막권 1번, 3번은 기본인 것 같아요. 초인마가 아무리 썩었어도 여기서는 올 것 같아요. 상위군의 마필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1번, 3번이 우선 막권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현등급, 2등급에서 잔뼈가 굵었던 구통사라든가 뭐 1등급까지 올라간 7번 울트라 로켓이 훨씬 더 낫죠. 솔직히 말하면 8,500만 상금 주는데 욕심 안 내겠습니까? 근데 부담 중량이 너무 과중하니까 감량 혜택이 있는 하위군의 대상경주의 경험이 풍부한 1번, 3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구경주입니다. 투요일 경마의 한대관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안말경주인 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번 피올레는 조기때 우승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성을 만났고 계속 1번 도권이라고 한다면 배고픈 최원주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마필이고요. 시우먼 러블리오트는 좋아요. 지난번 경주에 늦바라나면서 고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보여줄 거는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고가에 도지된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그 케이스를 꼬였던 것을 다비드 기수가 만회해줄 겁니다. 12를 놓고 1번 주요. 라우진 1번, 12번, 11번 1800m가 상금 8천만원짜리예요. 다들 욕심 한번 나죠. 과연 어떠한 나필이 현재의 상태에서 베스트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나필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많이 좀 꼬여있는 경주가 아닌가. 상당히 어렵죠.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대건이가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은 딱 3마리입니다. 그 중에 충막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주력 막권, 방어 막권이 있는데,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재의 컨디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한대건이가 지금까지 이 마필들이 10마 때부터 뛰어온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그리고 현재 조기의 상태를 봤을 때 과연 어떤 마필이 능력마고 어떤 마필은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승부예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죠. 자, 이번 구경주. 토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 못와도 23. 그냥 대가리 와야 되는 일본 문학조이가 출전을 했죠. 이번에 파노라마 쇼가 너무 잘 뛰더라고. 충막감이고요. 일본 게이트 2점까지 가지고 있고, 상대마다 널널하고, 얘가 부러진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하려고요. 다들 도토리 키잭입니다. 8번마 골든블랙을 제외하고서는 상대마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골든블랙은 왜 못 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어디가 크게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2.5kg 감량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인석이 형은 맨날 1등급 간다 이런 얘기 해요. 좋은 말이라고. 좋은 말인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나? 정말 짜증이 난다. 3착 꼴찌 5착. 이게 뭐야? 단 한 번도 인기마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이러면 진짜 조에서도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어쨌든 편성을 잘 만났고 1번, 8번. 이게 최저배당 막권인데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2번만 골드오라, 6번만 서클댄서, 11번만 바다치프. 서클댄서는 왜 얘기하니? 이럴 텐데, 그냥 적어놔. 내가 얘기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2번, 6번, 11번. 2번 필드를 안 해서 그냥 방어막권 가져갈래. 재미 더럽게 없어. 1번, 8번이 부러지는 건데, 부러지면은, 이걸 제외하고 막권을 사기에는 내가 양아치게 되는 거야. 내 눈에는 이거 한 방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말을 추천해야 되니까. 다른 말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회복세가 있는 말이 있다든가, 뭐, 유리한 말이 있다든가, 이러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눈에 안 들어와, 다른 말들이 잘.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경주는, 대끼리 막권 부르고, 욕을 처먹더라도, 내가 인정하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양아치가 아닌데. 그게 마음 편합니다. 자, 설금은 11경주로 넘어갑니다. 7마리 앞에 주전이고요. 일단은 뭐 이것도 우연히 드러났죠. 1번 킹 메신저는 지난번 1400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6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김효정 기수를 직접 만나서 물어봤더니, 편성도 봤나봐요. 편성도 괜찮고, 또 거리도 그렇고, 일단 휴양을 갔다 온 마필 치고는 마필 상태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1번 게이트 1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도전을 하겠고요. 플라잉 미닝도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죠. 단거리에서는 강자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 출전 뭐 펄펄 날라다닙니다. 저기 때 그냥 얘는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전기도 워낙에 좋고 상대도 약하고. 그래서 1번, 5번이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 다닐 것 같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막권이고요. 이번 나스카의 별은 물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350몇 결선 350몇 타지자면 채찍을 놓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채찍이 있었어도 이게 얼마나 떴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면 안 나왔어요. 뭐 들이대볼 만은 하죠. 지금 어울더우를 좀 좋게 봤는데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썩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1번을 인정을 하시고 3번은 2번 야, 말 7마리 뛴다. 내가 뭘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줘. 1번, 5번, 1번. 우리 3번은 2번. 재미도 없고, 씨. 그렇다고 들이대자니까 배당도 없고, 씨. 배당이 2배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들도 별로 들이대고 싶은 느낌이 없을 거예요. 자, 설금화 1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1마리 앞필드. 이게 아주 그냥 가관의 똥집이죠. 상당히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 딱 2마리가 있는데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점을 한번 한대건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아마 대끼리 막권을 부러뜨리는 막권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막권이 될지 아니면 현장에서 너무 늘었던 마필의 상태가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갈 것인지 이 결정만 현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토요일날 12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무조건 승부하겠습니다. 강력한 충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후차권만 찾아내면 되는 경주. 한대건을 믿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 승부처로 공지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경마에 하나 마쳤고요.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 2, 7, 9, 12. 9경주가 더 마감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3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코리안컵 경주가 펼쳐지는 경주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